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실 때 계단 조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주고등학교 체인지메이커 동아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모두는 아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직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만약 나에게 세상을 구하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5분은 해결책을 찾는 데 쓰겠다는 명언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문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였고 그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매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에 불과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동수단이 개인화가 전개되어 2020년에는 국내 시장 규모가 20만 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동수단의 개인화는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주었지만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쪽은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51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은 6,207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 PPT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동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 탑승 이후 이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아 전동 킥보드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는 것은 보행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보행권이란 교통약자를 비롯한 운행자가 개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이쪽인데요. 첫째, 문제 선정, 둘째, 문제 분석, 그리고 셋째로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더욱 분석하였고 네 번째로는 자원 탐색 및 해결책 모색의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문제 선정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문제 분류 및 선정 활동을 거쳤는데요. 먼저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뭔가 협력과 토의를 통하여 주변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를 제시하였는데요. 특히 학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제시되었는 것들 중 하나는 인근 교통시설 부족 문제도 있고 늦은 시간 학원가 근처의 안전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해결돼야 하며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라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선정된 이 문제를 명제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준에 따라 문제를 선정한 이후 문제를 육하원 측에 의거하여 명료화하였는데요. 그에 따르는 불편을 1차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며 문제 선정의 계기는 일상에서 통행의 불행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인도와 차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던져두어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문제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를 분류했던 활동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 분류 활동을 통해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 내린 이후에는 이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영향맥과 원인맥 활동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인근 지역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맥과 원인맥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정확한 정의 이후 그 문제가 주는 영향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맥과 원인맥을 작성하는 본 활동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한 문제의 영향과 원인이 어떤 식으로 연쇄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영향맥으로는 주로 전동 킥보드의 잘못된 주정차가 주는 피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실제 문제점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원인맵에서는 원인의 제도적인 부분과 사회 인식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가 주는 영향을 PPT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미관상의 문제, 두 번째 인도 및 차도의 통행 제한, 세 번째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길 가다가 위험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전동 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넘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직결된 원인은 전동 킥보드가 상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수칙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부족해졌고,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람이 전동 킥보드 문제를 방관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도덕적 의식의 결여로 이어집니다. 또한 규제 및 관련 법규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활동을 거친 이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설문 참여자들을 전동 킥보드 탑승 여부로 1차적으로 구분한 뒤 전동 킥보드로 인한 피해와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에 대해 조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탑승자 중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본 경험을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55.2%에 달했습니다. 언뜻 보면 적은 수치인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두가 교통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법규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탑승 경험이 없는 설문자를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95%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는 길가에 쉽게 널브러져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에 대한 피해로 통행 불편이 74%로 가장 큰 수치를 차지했고 안전사고 위협이 62%,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5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저희는 전동 킥보드 문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해결책에 도움을 얻기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조사하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세 가지 나라를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핀란드의 헬싱키는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란 인공지능을 전동 킥보드 주차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텔 아비브는 시에서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은 압수를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전동 킥보드 회사 차원의 주차 공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의 세 국가는 각각의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을 압수할 경우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실시한 이후에는 리서치 맵이라는 것을 작성하였는데요. 리서치 맵이란 과학적 근거, 이론적 근거, 전문가 견해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이러한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가 발생한 근거를 과학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요. 먼저 과학적 근거로는 사회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제도의 부재라는 단순한 원인을 집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문제점은 사회 규범과 제도를 따른 본질적 동기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사회적 책임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또한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제재 기대의 효율적인 작동이 하지 않아 사회 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관련 법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의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요.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견인 공간을 지정하여 이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주차존을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즉시 견인 범위가 좁아 실제로 견인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서 한계점을 줍니다. 이 단계는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로 문제 해결 자원 탐색 및 해결책 모색 단계인데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PSG와 교과맵 그리고 핵심 질문 답변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동 킥보드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맥과 PSG에서는 인적 자원의 탐색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넛지 효과를 이용한 해결책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넛지 효과란 푹 찌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넛지 효과를 이용한 해결책 또한 제시되었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최종적인 핵심 질문 답하기에서는 넛지 효과를 이용한 주차 포인트 점수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주차 점수제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주차했음을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포인트는 지역 화폐의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범칙금이나 견인 등 규제의 강화를 시청에 제안서를 넣을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체인지메이커 동아리의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하기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자, 창립초등학교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좀 뒤쪽. 네. 예, 네, 먼저 어느 학교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양고등학교 소속인데요. 사례를 예를 들 때 핀란드 헬싱키에서 인공지능을 전동 킥보드 주차할 때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실제로 국내에서도 실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차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주차하였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하여 파악하고, 인공지능을 통하여 전동 킥보드를 다시 주차 공간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북 문제해결센터와 참여한 협동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실험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모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예, 바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초등학교 소속입니다. 아까 전에 전동 킥보드가 상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수칙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교통수칙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전동 킥보드는 상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너지 효과를 이용한 해결책과 규제 강화를 이용한 해결책도 제시하였지만 그 외의 해결책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동아리 단위로 활동하는 단체이니만큼 학교나 지역 내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저희 차원에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SNS를 이용한 홍보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련 법규를 알리는 것에도 저희 동아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